대입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어머님들 그 식사 다 하셨나요? 식곤증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만 좀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고요.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어머님들 그냥 좀 외우기 쉽게 자, 5등급제 기준으로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여러 고등학교들이 있지만 갑반고. 세마는 갑반고긴 합니다. 그치만 수시 실적이 좋지 않은 갑반고였죠. 그래서 자, 요렇게 좀 외울게요. 그냥 1부터 2를요, 어머님들 3등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3등분 시켜가지고 0.30 정도 되겠죠? 그래서 1.3 정도 되면은 서울대 라인. 요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환산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또 여기다가 0.3을 더해서 1.67 정도가 연고대 라인. 요렇게. 그 다음에 2.0 되면은 서성한 라인.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인 뭐 중경외시라고 한다면 0.3을 한 번 더 더하시면 되겠죠. 5등급제 기준인 거예요, 5등급제. 그러면 0.3씩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면 얼추 그 정도 선 나오겠구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건 어머님도 많이 보셨을 건데 작년에 이제 세마고에서 학교 설명회 가면 이거 보여줄 겁니다. 진학 현황인데 졸업생은 저희 뭐 보지 말고요. 졸업생 보지 말고 재학생들만 이렇게 봤을 때 수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대학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보시면요, 어머님들 보세요. 이게 너무 적죠? 이게 왜 적은 걸까요? 세마는? 저 정도 쓸 정도면 정시에서 괜찮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써서 붙었다 할 때 안 가는 겁니다, 사실상.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적은 거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고대를 좀 유난히 많이 붙었고, 중복 허용입니다. 중복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붙은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원수의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15명 내외 정도가 이렇게를 붙는다. 적은 편이에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상당히 적은 편이라서 전략적으로 특히 이제 5등급제 되면서 학교 측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입시 설명회 때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막 어세정을 학교에서 외칠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안 먹히는 세대입니다. 절대 안 먹히는 세대니까 너무 정시 포커싱이 안 되게끔 내신 준비 탄탄히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3학년 선배들 그리고 그 전에 대학 갔던 선배들이랑은 아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너무 아우라에 세마 이랬었지에 빠져들고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자,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28학년도 개정은요, 어머님들, 대입 전형은 이렇게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정말 다행인 건 재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제가 9등급제 첫 세대거든요. 제가 9등급제 첫 세대예요. 수능 9등급으로 바뀌고 제가 처음 본 세대고요. 내신도 수미안가에서 9등급으로 바뀌고 제가 처음 맡긴 거예요.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은 특목 자사고 가면 망한다. 잘하는 애들 다 글로 모일 거니까 큰일 난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살아남은 건 다 특목 자사밖에 안 남았었어요. 9등급제 끝날 때 보시면 다 어머님들 이름 들어본 학교 다 좋은 고등학교 다 어디예요? 특목 자사잖아요. 다 갑반고. 그죠? 5등급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대학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2학년들 세대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재수생이 있기야 하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고요. 대학에서도 재학생과 재수생을 뽑는 전형을 달리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 1학년 동생들은요, 뭐가 있냐면 아까 훈이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1학년 동생들은요, 내신은 바뀌지 않는 값이죠. 수능만 점수만 뭐 할 수 있어요?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점수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요, 어머님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됐든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내신은 정량화된 수치도 중요하겠지만은 2등급 밖으로 안 넘어가는 정량화된 수치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과목을 들었냐, 그리고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성취도냐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교과는 사실 세마에서 많이 쓰는 전형은 아니에요. 자, 근데 아닌데 주요 대학들에서요, 어머님들 교과 전형을 재수생들을 아예 못 쓰게 막아놨어요.
아예 못 쓰게 나가겠습니까? 무조건 재학생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뽑는 인원이 바뀌었냐? 뽑는 인원 똑같아요. 뽑는 인원 똑같은데 예전에는 재수생들이 썼거든요. 근데 재수생이 이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재학생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학종. 자, 학종도 뭐 제일 많이 가는 게 당연히 학종입니다. 제일 많이 가는 게 학종인 거고 비율상으로도 더 늘었고요. 자, 근데 이 학종도 마찬가지로 뭐 정량화된 수치 이런 것들 좋지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 정성평가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정성평가. 정성평가라 하는 게 수치를 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위권 고등학교가 점점 유리해지는 겁니다. 다행히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게 많이 늘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논술은 지금 우리가 볼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뺄게요, 여러분들. 자, 정시는 비중이 낮아졌어요. 혹여 어머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정시 낮아지면은 세마고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저 정시가 낮아진 거는 세마고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정시가 낮아져도요, 어머님들. 재학생들이 쓰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정시도. 아예 따로 있어요. 재학생 전용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준 건 어디만 줄었냐면 재수생이 쓰는 데만 줄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에요. 훨씬 이득. 그리고 정시에 내신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수치상으로 들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양대는요. 한양대는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4등급이든 5등급이든 1등급이든 똑같아요. 단 미수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출결관리 점수에서만 감점이 없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도 부담을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되 재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많이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골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어머님들 넣어놨는데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좀 특징이 되는 학교들만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좀 보실게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서울대에서는 일단 정시 비율 줄었습니다. 서울대 정시 비율 줄었고요. 자, 원래 서울대는 원래 교과가 없고요. 자, 학종이라고 해서 직윤을 뽑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세마고에서 장점이 되죠. 왜 장점이 되냐면 28학년도부터 뭐가 없어졌냐면 특목 자사에서는 직윤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아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만 쓸 수 있어요. 세마는 아무리 상위권 고등학교지만 편제상으로는 일반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마, 뭐 옆에 있는 화성, 병점, 여기 있는 고등학교, 상위권 고등학교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지션상으로. 직유는 한 학교에 3명씩 쓰는 겁니다. 3명. 자, 근데 만약에 뭐 여기는 없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 딸이 문과를 노린대요. 그러면 세마를 안 썼어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문과를 가야 되겠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나름 상위권이에요. 근데 문과를 가겠대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문과, 이과를 같이 직윤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1학년 20등 정도인데 문과 1등이다? 직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전략적으로 쓸 요지가 높아요. 근데 이게 이과만 대부분 많이 주겠지만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서울대는 정량평가 안 하는 대학으로 워낙 유명하죠?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해요, 서울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 자, 한양대를 필두로 서성한이 비슷한 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성한 비슷하게. 자, 정시 비율 줄었지만 이렇게 트랙 A, 트랙 B를 나눠놨다는 얘기는 트랙 A는 수능 100이고요. 수능 100. 그 다음에 트랙 B는 수능 90에 내신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수능 100 누구 써라예요? 재수생 쓰세요. 이건 재학생 쓰세요예요. 이해되시겠죠? 아예 구분을 져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자, 전체 뽑는 인원의 거진 15%를 뽑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죠. 자, 근데 누구는 못 써요? 재수생은 못 써요. 오로지 재학생만 쓰게 막아놨습니다. 세게.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요. 교과, 정성평가, 정량평가 하는 거는 60%밖에 안 봐요. 40%를 뭐로 봐요? 서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교과인데도.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딸이 등급이 좀 부족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뭐 다 트렌드죠. 대부분 학종들은요, 이제 웬만하면 내신 수치로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대부분 면접을 보죠. 대부분 면접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뒤쪽에서 제가 또 산출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자, 이 내신 산출도 5등급제이기 때문에 이게 산출이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양대 거. 자, 뭐냐면 여기에요. 봐보세요. 이게 한양대에서 나온, 학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1등급이랑 2등급은요, 유사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유사 점수는 무슨 뜻이죠? 사실상 감점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는? 3등급부터는 넓은 구간으로 변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밖으로 안 떨어지게만 잘 해봐. 그러면 어떻게든 너희들을 높게 평가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너무 또 이제 좋은 대학만 하면 좀 그러니까요. 자, 중경외시의 대표주자 경희대.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왔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과에서는 재수생 지원 안 됩니다. 지원 안 돼요. 저는 사실 세마오 친구들이 경희대 쓰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눈높이가 높아서 안 쓰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요거 많이 들으셨습니다. 내신 산출할 때. 경희대는요, 내신 산출할 때 되게 독특한 걸 쓰는데 성취도를 씁니다. 성취도. A, B, C를 씁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A랑 1등급을 동일 취급해줘요. A랑 1등급을 동일 취급해줍니다. A를 받든 1등급을 받든 개수가 18개 이상이면, 졸업할 때까지 개수가 18개 이상이면 만점이에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34과목 정도 이렇게 수강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중에 18개가 A나 1등급 나오면 너 만점, 이거예요. 그럼 뭐 대부분 되겠죠, 그죠? 그럼 대부분 되니까 변별이 안 되겠죠? 면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동국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국대는 내신 매트릭스라는 걸 학교에서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건 또 뭐냐면, 또 뒤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내신 매트릭스예요. 자,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들도 여기 1, 2, 3, 4, 5등급 있고, A, B, C, D, E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면 만점이란 얘기예요. 1등급에 A, 뭐 당연하게 만점인데, 2등급인데 A가 나와도 만점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더 파격적이에요. 1학년 내신 등급은 안 들어가요. 1학년은 너희들 적응 기간이니까 과감하게 빼줄게. 2학년, 3학년 중에서 잘 본 거 10개만 갖고 와. 요겁니다. 자, 상위권 고등학교 분리해지는 거 거의 없죠.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나온 뒤로부터 화세병은 내년에 이걸 알고 지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인기가 많아지겠죠. 근데 모르고 지원하시면 일단 또 일반고 도망가게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지금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머님도 이거 학교에 꼭 건의해 주셔야 돼요. 다 좋은데, 세마가 뭐를 신경을 잘 안 쓰냐면요. 이 비율을 못 맞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B, C, D거든요. 이게 90점 넘으면 A,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고사 봐서 90점 넘었고,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다 합친 점수가 이제 A, B, C, D로 편성이 되는 건데, 세마는 90점, 그게 합산 점수가 90점 넘으면 A입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화성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작년 겁니다. 아직 현재 1학기 거는 기말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안 나왔죠, 당연히. 현저히 낮아요. 2.3%입니다. 2.3%. 4.3%. 근데 영어는 뭐 40%.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입시의 흐름을 각자 과목 선생님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개인기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인 거예요. 보통은요, 이게 제가 화성고를 옆에 일부러 띄워놓은 게 이게 거의 보통의 비율이에요. 이게 보통의 비율. 특히 상위권 고등학교에 약 25% 선 정도 나옵니다. 이거 꼭 학교 어머니들 나중에 설명회 가면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만약에 어렵게 냈어요. 그러면 이 A, B, C 점수를 학교에서 바꿀 수 있어요. 90점, 80점이 아닌 점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 재량이에요.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또 난리 난 거 있잖아요. 지금 2학년들. 지금 2학년 무슨 과목 난리 났었어요? 대수. 난리가 났어요.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1등급 컷이 70점. 그렇게 내면 안 돼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내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1학년 통합과학처럼 내도 안 돼요. 100점 80명. 그럼 누굴 위해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적정선의 난도를 내줘야 돼요, 항상. 너무 쉬워서도 안 되고, 근데 상위권 고등학교인데 그거 못 맞추는 거면, 그럼 상위권 고등학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과목이 일부가 많이 어려웠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막 이렇게 들쭉날쭉 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2학년 때부터는 안정화가 돼야 돼요. 2학기 때부터는. 제가 세마고에서 가장 불만인 게 이거예요. 이거 왜 못 맞출까?
가장 볼만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원래 이제 왔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제 학교에 아직 뭐 안 나왔어요. 1차 그 수요조사는 한번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수요조사는 정말 마음껏 눌러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년에 교육청에 선생님을 이제 우리가 여기 써야 되니까 선생님 발령을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7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최종 2차 조사해서 마무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2, 3학년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1학년 때는 2학년 선택 과목을 하는 거고요. 2학년 때는 또다시 3학년 선택 과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겠죠? 그래서 지금은 2학년 선택 과목만 잘 고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재밌게 볼 텐데요, 어머님들. 자, 요것도 이제 아직은 대학교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경희대를 필두로 해서 뭐 예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 뭐예요? 이 전공을 하고 싶으면 들어예요. 네? 사실상 들어입니다. 자, 그럼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하라는 과목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리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물리도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아들, 딸이 수시로 또는 수시가 아니더라도요. 어차피 나중에 그 정시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는 거는 교과 선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물리 피했다라는 게 좋은 성취도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물리 무조건 웬만하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건 어머님들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자, 보시면 이거 실제 사례들이에요. 다 실제 사례. 그리고 이건 다 9등급제겠죠? 대학 가는 선배들 거니까. 자, 보세요, 어머님들. 다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서울대 첨단융합과학부라는 데를 이 4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자,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뽑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내신, 일단 이 4명 중에서 전교과 내신이 A는 3점대예요. 좀 낮죠? 그래서 일단 A는 탈락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수치가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셋 있으면, 이 물리하세요를 홍보하는 거니까 얘가 붙었어요. 내신 점수가 얘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붙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물리를 다 했습니다. 물리를 다 했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학과학 성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신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에 낮은 거예요? 암기 과목. 이거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대학에서. 그죠? 우리 아들들, 이번에 한국사 통사 시험 봤더니 암울해요. 근데 수학과학은 잘 봤대요.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서울대 치대예요. 자,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치대예요. 치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붙은 친구들을 보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2명의 친구가 붙었대요. 자, 이 친구는요, 물리 선택을 했지만 치대라는 이유로 의치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치에서 탈락이에요. 그냥 도전적으로 쓴 거죠. 자, 그러면 의치대 계열을 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는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내신이 나와야 돼요. 이게 9등급제 이 정도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3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1.3 이내에 들어가야지만 이걸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 과학 성취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게 중요해요. 수학, 과학 성취도가 높은 게. 자, 우리 아들, 딸이 수학, 과학은 1인데 통합사회 3등급이래요. 괜찮아요. 물론 안 괜찮지만 괜찮아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통합사회 한국사가 1인데 수학, 과학이 3이에요. 안 괜찮아요. 쓸데없다가 아니라 점차 입지가 좁아질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마고 걸로 일단 볼 건데 지금 현재 세마고 2학년은요. 문과 한 반이 있습니다. 문과 한 반. 약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근데 아마 지금 1학년들은 문과가 한 반 더 늘 수도 있어요. 왜? 미달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달 친구들, 들어온 친구들, 당연히 문과 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 반 더 늘 수도 있겠다. 근데 옆에 친구들에게 잘 꼬셔서 너 같이 이과 가자를 해줘야 됩니다. 등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10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반 이과 6반이 있고요. 과학 중점반이 3반 있습니다. 과중은 3반이에요. 지금 현재 2학년들의 내노라 하는 상위권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다 과중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어머님들 뭐 세마에서 공부 잘한다라는 선배들 이렇게 들어봤다? 그럼 웬만하면 다 과중입니다. 웬만하면 과중. 자, 그 다음에 4과목 선택 과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이 1학년보다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약 340명 정도가 2학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도 인원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은 반절이죠. 그죠? 지구과학 반절. 근데 이 지구과학이 어머님들 계륵이에요. 계륵. 지구과학 완전 지금 계륵이거든요.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원하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별로 없고요. 지금 웬만한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지구과학을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예요. 아예 안 하고. 화성고는 그 지구과학 아예 없습니다. 선택 과목 자체에 있지만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아요. 화성고는. 폐강이에요. 폐강. 자, 근데 지구과학이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략을 짜왔어요. 그리고 이대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를 제가 다 구상을 해왔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을 제가 설득할 테니까 주문을 넣으세요. 메뉴 식당처럼 1번으로 주문하겠습니다. 1번으로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 자, 이게 학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편제표. 자, 색깔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색깔의 의미를. 자, 제가 오늘 저 놀랄게요. 샘하고 전화해서 샘하고 이 교육과정 담당하시는 분이랑 30분 넘게 통화하면서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해가지고 된대요, 안 된대요를 다 알아왔습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이 까만 색깔 과목이랑 빨간 색깔 과목은 진로교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진로교과. 자, 그 다음에 이 파랑 색깔로 되어 있는 이 파랑색 과목들이 융합교과라는 거거든요. 융합교과. 이해되셨죠? 자, 근데 융합교과인데 과목이 사회과학이에요. 융합교과인데 사회과학이에요. 그건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파란색 글씨인데 사회과학 과목이에요. 그건 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ABC만 나와요. 자, 근데 여기 파란색인데 미디어 영어라고 돼 있죠? 영어잖아요. 사회과학이 아니잖아요. 이건 등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파란색인데 사회과학 얘네 제가 노란 이게 쳐놨어요. 얘네 둘 등급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파란색인데 세계문화와 영어, 미디어 영어 등급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등급 나오는 거예요. 5등급.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다 납득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목들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거고 이 과목들 중에서 3학년 2학기에는 4개를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1학기 때 요거 하나 고르고 2학기 때 요거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편적 선택을 말씀드릴게요. 보편적 선택. 자, 문과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이과로만 다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뭘 하는 거예요? 물화생지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등급이 나오니까 물화생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제가 뒤쪽에 좀 더 설명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자, 여기서부터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에너지, 지구 시스템 과학 이 4개가 물투, 화투, 생투, 지투란 얘기예요. 그 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나죠? 이런 고등학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죠. 이때 기하랑 영독작이 있어요. 아까 기하 해야 된댔잖아요. 그죠? 기하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기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융합과학 탐구를 신청을 했다. 자, 이거 등급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신청하면은 과중이에요. 이걸 신청하면 과중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신청하면 과중이고요. 그래서 과중이들은 1학기 때 융합과학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소위 말하는 R&E 과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 그리고 2학기 때는 기술과정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신청자 많은 거 하면 돼요. 신청자 많은 거 하면 돼요. 아무런 기대 효과가 없는 과목들이에요. 많은 거 하면 됩니다. 네. 네. 2학기 때요. 요거 지금 제가 학교에서 물어봤거든요. 그게 어머님이 알고 있는 그 정보가 그 윗세대 과중이에요. 지금은요 바뀌어서요 모든 과목이 한 학기에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이 한 학기에 다 끝나야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융합과학, 나는 과중을 안 할 거예요. 과중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어 기술 과정을 먼저 하고 2학기 때는 중국어, 일본어를 반반 나눠서 1학기, 2학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겠죠? 자, 다시 과중이면 융합과학 탐구를 하고 2학기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과중이면. 자, 나는 과중이 아니에요. 그럼 융합과학 탐구를 빼고 이 셋 중에 2개를 1학기, 2학기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과중 입장에서는 한 과목이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과중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3학년 거는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이 과중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 과중을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 막 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과중은 졸업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다 졸업하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자, 근데 이건 있어요. 과학교과는요, 일반 선택 과목을 다 이수해야지만 돼요. 이게 기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다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어떤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지구과학이 없는데, 대부분 다 지구과학이 없는 분위기인데, 우리 애는 생기부를 보니까 지구과학이 있네? 과중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과중은, 우리나라에 있는 과중은요, 대부분 다 상위권 고등학교입니다. 어느 지방 소도시에 있어도 과중은 상위권 고등학교예요. 네. 왜냐?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그 네임들을 보고 가거든요. 자, 구분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그게 아까 빨간색 막 물투, 화투, 지투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이거 3, 4과목 정도를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지는 3, 4과목입니다. 아까 투 과목이 다 몇 개씩 나눠졌죠? 원래 물투가 2개씩 나눠졌죠. 그럼 토탈 8개예요. 그럼 세마고 편제표상 8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8개 다 안 해도 돼요. 8개 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과고도 그렇게 안 해요. 아셨죠? 과고도 그렇게 안 합니다. 6개 하면 진짜 많이 했다예요. 아셨죠? 6개 하면 진짜 많이 했다. 그럼 어디서 덜어야 돼요, 그거를? 3학년 때 덜어야 돼요. 2학년 때는 웬만하면 다 하는 게 좋습니다. 3학년 때 과탐 2를 덜어야 돼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열별로 볼 거예요. 자, 요즘 뭐 사실 의대보다 3전 하이닉스가 짱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전 하이닉스를 가기 위한 공대편입니다. 공대편. 자, 이 자료는 뭐냐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대학들을 가려면 이런 교과목을 듣는 게 좋아 라고 어머님들께 이미 다 보내줬어요. 근데 어머니들 딱 페이지 눌러봤더니 300 몇 페이지니까 에이 닫아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권장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 권장 선택 과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좋다. 이걸 다 해라가 아니에요. 하면 좋다예요. 하면 좋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구가 껴 있습니다. 그죠? 지구가 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인공지능 기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 단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초.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인공지능 기초. 자, 요즘은요, 다 AI 시대에 다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웬만한 공대는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 권장해요. 자, 근데 세마고 편제표에 보시면, 인공지능 수학은 있는데, 인공지능 기초가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편제표에 아예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소인수 강좌에 있어요. 소인수 강좌에 있습니다. 소인수 강좌. 추가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성적 안 나와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알겠죠? 3전 하이닉스 하겠다. 그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3학년 때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연계해서 들어야 돼요. 아셨죠? 물화생지 4개 다 듣는다고 공대 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선택하시게. 자, 일단 2학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우리 학원을 다녀야 돼요. 3학년 선택 과목 들으셔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물화생지. 자,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면요. 과중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1차적으로 과중을 하는 게 유리해요. 공학 계열을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개를 다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셔라. 그 다음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2학기 때 기하 아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융합과학 탐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셋 중에 하나는 편한 걸 하셔라예요. 요 수 중에 하나는 편한 거. 애들 많은 거 하세요야. 기가 뭐 중국어, 일본어. 근데 보통 일본어가 많아요. 일본어나 기가 둘 중에가 많을 거예요.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2학년이에요. 아셨죠? 자, 이게 3학년입니다. 이건 언제 선택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이제 여름 때쯤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과중이면은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 자, 미적분 2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대학에서 원하니까 합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아니에요. 대학에서 원하니까 미적분 2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기 뭐 하라고요? 인공지능 수학 하라고요. 인공지능 수학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가 이렇게 과탐 3개가, 과탐 4개가 쭉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3개를 하셔도 좋고요. 이 중에 3개를 하셔도 좋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로 과학 과목은 몇 과목 정도 하는 게 좋다고요? 6과목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 몇 개 했어요? 4개나 했어요, 이미. 그럼 여기서 이 3개를 뼈 빠지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뼈 빠지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를 빼세요. 하나를 빼고 일로 가세요. 하나를 빼서 이 파란색으로 가세요. 파란색은 뭐 안 나와요? 등급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파란색은 등급 안 나와요. 제가 써놓은 거는 사회문제 탐구 여기 옅은 색으로 제가 색칠해놨어요. 그죠? 색칠해놨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색칠해놨어요. 자, 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 뭐에 이걸 둘 중에 이걸 왜 하면 좋냐? 세특 쓰기가 유리해요. 맞잖아요. 주제 자체가 어머님 사회문제 탐구. 내가 갖다 대면 문제잖아요, 다. 그죠? 자, 이거 3개 꼭 안 해도 되고 이걸 가셔도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3학년 2학기 거까지 제가 해놨는데 이건 지금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이건 내신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머님들 여기까지만 우리가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겠죠? 자, 이건 어디? 삼전 하이닉스. 아이고. 잠시만요, 이제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자, 메디컬은 되게 독특해요. 아까 훈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극상위권이에요. 그럼 굳이 과중 안 해도 돼요. 완전 1.0에 근접해서 우리 아들, 딸은 메디컬을 희망해. 라고 하면 과중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삼전 하이닉스를 원해요. 그럼 당연히 과중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탑권인데 메디컬을 희망해요. 그럼 과중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해되셨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얘도 의학학 계열에서는 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실게요, 여러분들.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구과학은 없죠.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의사라고 윤리 과목들을 권장해요. 윤리 과목들을 권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과중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메디컬을 희망한다. 약대 포함입니다. 우리 여학생들 약대 포함. 자, 똑같이 물화생지 4개를 해요. 동일하게 합니다. 자, 근데 2학기 때요, 어머님들. 2학기 때 지구과학 2를 하지 말고요. 윤리와 사상으로 바꿔요. 이해되셨죠? 2학기 때 윤리와 사상으로 바꿔요. 인원수가 적잖아요. 적은데 못하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즘 제가 대치권 트렌드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부러 상위권 애들 다 많이 써요. 뭐뭐 쓰냐면요. 요 2과목 써요. 현대사회윤리와 윤리와 사상. 이 2개 의치대 가려고 일부러 이과 애들 많이 갑니다. 우리 몇 등급 밖으로만 안 떨어지면 된다고요? 2등급 밖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2등급 밖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저거 문과 친구들은 이미 많은 걸 포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2학년 때. 메디컬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뭔가 너무 여기에만 올인하면 좀 불안하니까 안 되면 공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같이 끼세요. 얘를 같이 끼세요. 융합과학 탐구를 같이 끼세요. 그치만 나는 과중은 안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선택하지만 나는 과중은 아닌 거예요. 일반 이과지만 융합과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다 된대요. 자, 이해 안 되면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3학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컬 계열은 특징이 뭔 거예요? 과중을 선택하지 말고 뭐를 해라? 윤리 과목을 해라. 이렇게 윤리 과목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아들, 딸은 지금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신 등급이 3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전략을 짜주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그 친구들은 절대적인 수치를 높여야 됩니다. 무조건. 등급이 우선이다 라고 하시면 이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물화생지 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 하세요, 이거. 미디어 영어 하세요, 미디어 영어.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하면 좋냐면 이거 쓰는 친구들이 상위권이 쓸까요? 절대 안 써요. 상위권 절대 안 씁니다. 우리만의 싸움이에요. 우리만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평가니까. 이거 꼭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3으로 도배가 되어 있으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 물화생을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화생을 하시고요. 여행지리나 세계문화 영어를 하세요. 이 중에 하세요. 이거 등급 안 나와요. 아셨죠? 이거 두 과목은 뭘 선택해도 등급 안 나옵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서 찍으란 얘기예요.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피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피해서 가자. 자, 근데 피하는 것도 너무 피하는 티를 내면은 대학에서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과탐 2개, 사탐 2개는 어떨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반송고 보내셨어야 돼요. 동탄고나. 그럴 거면은. 여기 보냈었으면 안 됐어요. 그건 여기서 먹히는 전략이 아예 아니에요. 아셨죠? 그건 아예 머릿속에 빼세요. 과탐 2, 사탐 2를 할게요. 어디를 보니까 그런 데를 많이 한다던데요. 그거는 과중이 아닌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과중에서는 그게 독이에요, 독. 아셨죠? 할 거면 과탐 3개 하셔야 되는 거야, 할 거면. 자, 제가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강좌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거 학교에서 2학기 때 안내 나갈 겁니다. 2학기 때. 제가 오늘 안내 안 하셔도 학교에서 다 안내 나가요. 저보다 안내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강좌는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것도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등급 안 나옵니다. 등급 안 나오니까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우리 애기들 너무너무 바쁘죠. 그죠? 근데 바빠야 돼요. 자고로 애들은 바빠야. 네. 자, 저희 이제 수학 프로그램 빨리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수학 프로그램은요. 아이들 시험이 이제 이때 끝납니다. 7월 3일 날 종료가 되고요. 저희 7월 4일은 하루 쉬어가고요. 하루 쉬어가고 7월 5일부터 여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자, 여름방학이 짧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여름 학기를요. 요때부터 7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일까지를 여름 학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찬 8주가 나와요. 저희는 여름 학기를 길게 쓸 겁니다. 길게. 그래서 처음부터 요때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8월 3일부터 요 한 주간은 기숙사 정비 기간이라고 해서 기숙사 학생들도 다 나오고요. 야자도 아이들 안 가요. 자습도 안 갑니다. 모든 세마고 학생이 학교 안 가는 기간이 요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에 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확통 특강을 다 개설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수업하는 친구 중에 어떤 A라는 친구가 이날 친구들이랑 그 양평에 놀러를 가겠다고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30분 동안 진득하게 울면서 얘기하다가 집에 갔어요. 네. 제가 울리진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울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 2학기가 되면요. 자, 중간고사는 요때 봅니다. 요때 오늘들. 이게 좀, 건전지가 다 됐네요. 자, 이때 보고요. 지금 중간고사가 좀 늦어요. 상대적으로 좀 늦고요. 근데 기말고사가 되게 빨라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달 6주 있다가 봅니다. 기말고사 엄청 빨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간에 당연하겠지만 추석 연휴 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제가 좀 건전지가 다 돼서요. 여기서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네. 아이고, 자, 저희 이제 수학 프로그램 3반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될 게 토요일은 공통수학 2, 토요일은 공통수학 2, 일요일은 다 대수입니다. 토요일은 공통수학 2, 일요일은 다 대수. 그래서 공통수학 2 8회, 대수 8회. 이렇게. 네, 공통수학 2는 저희 학원에서 반배정을 합니다. 아이들 1학기 성취도와 모의고사 성취도 기준으로 저희가 반배정. 그 다음에 대수는 개념, 응용, 심화, 자유롭게 선택. 네, 그래서 지금 재원생 친구들은 얼추 대부분 다 선택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3반 운영을 되고 있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이 요 반과 요 2반입니다. 이렇게 2반. 그리고 공통수학 2나 대수가 거의 처음이다 한 친구들은 토요일 아침반으로,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토요일 날 6시, 일요일은 2시. 근데 지금 일요일 2시로 가면은 물리랑 겹쳐요. 저희가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일요일 날 아침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인데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희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확통특강. 좋습니다. 어머니, 세마 2학년 1학기 때 뭐 하시는지 아시죠, 수학? 2학년 1학기가 대수 확통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세마고를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대수 확통. 2학년 1학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과목이 따로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학 시험지 하나로 해가지고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대수 한 번 시험 보는 거고 확통 한 번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3학점, 3학점 이렇게 두 과목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재밌게는 해줄게. 대신에 공부는 해. 그리고 엄마가 상품 안 주니까 내가 상품 줄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어머님들 프로그램지 다 실어놨고요. 매주 일요일 날 아이들 계획표 짜서 다 이제 올릴 수 있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은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다 검사.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공통수학 2가 하루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성취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서 매일매일 풀 수 있는 공통수학 2 문제들이 배부가 될 겁니다. 매일 일간지처럼. 자, 그리고 요게 애들은 제일 좋아하겠죠. 참 잘했어요, 돼. 그래서 이걸 진짜 다 잘했다. 일주일 동안 잘 지켰다 하면 5,000원에 5,000원을 더 얹어서 10,000원. 즉시 상품 지급. 현금으로 절대 안 줍니다. 10,000원짜리 상품을 여기다 쫙 깔아놓을 거예요. 니네들이 골라가. 그리고 니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톡을 보내. 그걸로 보내줄게.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이 상품을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 데리고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인증 기능이 있어요, 밴드에. 그래서 매일매일 인증하고요. 아침에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매일매일 아침에 뭐 할지 적어서 올리고요. 그럼 끝나고 뭐 할지 하고요. 그럼 제가 잔소리 좀 하고요.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요. 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5,000원짜리 CU 상품권 하나 보내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뽑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상품 뽑기. 저도 사놨어요. 저희 되게 부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 저희가 다 이렇게 적어 놨고요. 이거는 그런 거죠. 수학학원에서 다 잘하는 거예요. 저희도 잘한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거 설명할 때 잘 안 했는데, 그냥 잘한다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번호만 보내주면 돼요. 번호만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면은, 제가 다 이렇게 다 애들 개별 파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 PDF로 보내주든 파일로 뽑아주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테스트는 매주 본다.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FAQ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가 5월 달도 그렇고요. 6월 달도 그렇고 지금 수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5월 달에 약 1000문제 정도 문제를 시도를 했으나 700제 정도를 완성을 했어요.
제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량을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가져가고 어렵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공통수학 2를 대부분 학생들이 어머님들 다 많이 안 했어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공통수학 2가. 현저하게. 자,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수업 풉니다. 다 매번 수업 시간마다 풀어요. 자, 그 다음에 못 따라가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근데 눈만 떠 있다고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매일매일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카톡 질의응답은 이 선생님이 잠을 안 자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깨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제가 다 즉답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제가 여름방학 때 꼭 안 하시면 좋겠다 싶은 1순위가 영어예요. 제가 영어학원과 척진 게 아니라요. 영어 좀 쉴 수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지금. 쉴 수 있을 때 지금 쉬셔야 돼요. 자, 기준은 6모 기준으로 90점 넘었다? 그럼 좀 쉬세요. 좀 쉬어도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어 숙제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방학 때는. 겨울은 기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때는 쉴 것 좀 쉬셔야 돼요. 근데 과학, 수학은 진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국어는 수능에서 수학보다 중요하니까 많이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국수, 과학 위주로 알토랑 같이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수학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공통수학 2의 대수, 이거 소화 안 되면 그 이상 것 하지 마세요. 뭐 확통이든 미적분원이든 뭐 걱정되니까요. 네, 걱정돼서 여태까지 해서 어머님들 지금 성취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겠죠. 자, 우리 애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저랑 이제 그 눈물의 개별 상담 기간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됐든 뭐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든 얘가 여자친구가 생겼든 뭐 어떤 주제든 상관이 없어요. 밥을 안 먹어요 빼고. 밥은 알아서 먹는 거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신 차리게 타일러 보겠습니다.